또 새롭게 맞이한 2월달 이분과 함께 시장 자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일단 증권가 각종 2월 전망 뷰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 일단은 과매도권이다,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또 저희 쉬는 사이에 올랐던 뉴욕장, 이게 그냥 단기 반등인지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의문은 계속 안고 있거든요. 네. 저희 키워드 어떻게 주셨을지 내용 한번 들여다보면서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자, 맥점 키워드 중간 반락 구간 지나 반경 나선 시장. 조금은 더 긍정의 포인트로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 네. 어찌 보십니까? 일단 1월 달은 정말 엄동설한의 장이었죠. 근데 저는 2월 달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2월 증시 한번 시장 전략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왜 이제 중간 반락이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크게 사이클이 있는데 어떤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어떤 또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돈을 풀어서 이제 딱 경기를 부양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식시장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유동성 장세라고 그래요. 네, 그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꼭 중간 반락이 있습니다. 바로 1월 달 조정이 바로 그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선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1월 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주가가 선반영해서 이제 중간 반락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2월 달을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2월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시장 흐름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금융장세, 그게 유동성 장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시적장세.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면서 크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장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도 내리고 돈을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 반락이 오거든요. 이제 엘리트 파동에서 상승 1파, 그다음에 조정 2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주가 상승률은 금융장세에서 가장 크게 많이 나요. 그게 202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됐던 그런 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중간 반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한번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왜 1월 달 내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금융장세에서 금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때는. 근데 중간 반락이 금리는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만 그렇게 나오는 뿐이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9까지 갔다 지금 1.7%대거든요. 많이 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매파 발언을 쏟아내던 그 연방준비 그 은행장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0.5bp는 좀 이거 과도한 것이다. 서서히 스탠스를 좀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반락에서 그때 주가는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표가 지금 두 번 담겨 있죠. 두 번째. 거기에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스탠스는 어떠냐? 이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가 투자를 집단 보면 개인 투자자, 전문 투자자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그 장이 안 좋을 때 2주 동안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대략 5,640억 정도를 매수했다. 그게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2월 달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네요. 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박민영 앵커님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야, 너무나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다. 네. 황미끼는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봤거든요.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시장이 공포 분위기였고, 금요일 날 아침에 어떤 그 신문들의 얘기가 나왔냐면, 보통 일간지도 코스피 2600포인트 붕괴, 그 다음에 또 코스닥 나오면서 이제 경제신문에는
그 매의 발톱이 무섭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그 뭐 이제 매파 그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저는 그때 매수 기회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금요일 차트예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저 노란 톡이 나오겠지만 저는 무료 톡에도 아침에 유도시 한 40분경에 갭 하락 출발하는 미국 시장이야. 그리고 그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양선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쉽게 내린 만큼 이격이 많이 과도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윗바로 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일어났어요. 저점 대비 4.4%나 올랐죠. 이게 지금 저점 대비 오른 거거든요. 하락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추세 전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3버텀에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코스닥도 그렇고 똑같이 고점대 대략 20% 정도 빠지고 10% 정도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그래서 리바운딩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스닥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 보게 되면 이게 중간 반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음선 3개를 주고 20개월 선 지금 이평선을 지금 메웠죠. 이게 그러면 배열도는 아직도 정배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조정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 반락의 성격으로 보고 2월 달은 괜찮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러한 공부라 그럴까요? 사전적인 뭐 조사나 이런 걸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이버전스, 정배열 뭐 이런 단어들만 들었을 때 그래서 2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심플하게 2월장에 뭐 많이 빠진 종목들로 매수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맞죠? 절기에 앞서서 2월 달은 봄이 오지 않는가. 예, 왜냐면은 사실상 20%고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0%라는 것은 금융위기 때 또는 어떤 막 큰 팬데믹 때 그럴 때 외에는 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한 50년 동안 미국 같은 데 지수가 한 10% 빠질 때가 33번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또 뭐 한 15% 정도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았을 때 지금 역시 내리만큼 기회다. 아까 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2월은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희망적으로 보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냥 계속 정고점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낙폭한 데는 거의 기계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격도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월초는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이 문제예요. 오늘이 뭐냐면 미국 시장 나스닥이 지금 저점들이 10%가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은 4% 올랐어요. 분명히 아침에 저는 갭으로 출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투자의 스탠스는 어떤 거냐. 남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울 때 그때 견디거나 매수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우리가 많이 갭 상승 출발하면 또 뭐 좋은 정보위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도 무조건 달라들 것이 아니고 또 눌려붙일 거예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접근할 방식이 괜찮고 이제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 바이오 섹터 많이 내렸습니다. 네. 악재 많이 좀 해소됐죠.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든가 메타버스, 2차 전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코로나 환자가 상당히 2만 명 넘고 그러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진단 키트는 일정 수익 실험은 또 괜찮겠다. 다만 이제 바이오에서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또 실적과 성장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종목으로 조금은 더 압축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이 종목들 한번 AS 짤막하게 보면요. 역시나 저희에게 여러 번의 수익을 안겨줬었던 자이언트 스텝 최고가 기준 수익률 134%. 이거 10월 14일 AS 기준이고요. 올해 들어서 인상 깊었던 종목이죠. DY파워 최고가 기준 수익률 17%. 러셀이 지난주 목요일에 저와 함께 하셨어요. 러셀 그날 당일에 5,000원대까지 넘보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장중 고점 기록을 했는데 요들 종목들 다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은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다시 이제 맥점이 오지 않았나 해서 다시 들고 났어요. 재공략주가 되겠네요. 예, 10월 달에서 한 134% 올랐고 물론 그 전부터는 만 300% 넘었지만 네. 하여튼 최근 거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메타버스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저는 메타버스가 쉽게 끝나지 않은 그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에서는 거의 탑픽 아니겠습니까? 이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 이렇게 물론 쌍바닥 칠 때 약간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도 또 흐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쉬는 동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놓으시면서 들고 계시다라면 한 5만 원 언저리까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장이 안 좋아했어도 불구하고 들고 놨던 게 바로 DI5거든요.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게 처음 이제 주식 공부할 때 공부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장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17%나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에 둘 자리다. 사실 제가 그날 나왔을 때 DY하고 DY5 같이 들고 나왔었는데요. 대장은 얘였죠. 예, 이것은 결국은 이제 또 DY 오토라는 자회사, 현대자동차, 현대차, 예, 거기에 레벨 4에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상한가도 갔습니다. 두 종목 여전히 관심에 두시고, 만약 DI5를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한 대략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는 리바운딩이 가능한 구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똑같은 자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물류에서 무인 자동화 로봇이죠. 이제 그걸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차관점을 두고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0% 이렇게 오르면서 멋진 수익을 드렸어요.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또 기관과 외국인도 좀 그 수급이 두르는 모습이고 5일선 정도는 다시 접근해도 괜찮겠다. 4,300원 정도에서 한 5,000원까지 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각 종목들에 대해서 방향 잡아주셨습니다. 점검하시고요.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저점을 잡아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또 제공약주예요. 안국약품. 계속 이렇게 황매끼는 노려보고 있다가 저점을 다시 제공약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나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길게 가져가서 가장 수익을 많이 봤을 때가 언제냐면 2020년 3월에 했어요. 그때가 역배열에서 완전 패닉 장세였죠. 네. 그때부터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100% 넘었고 그다음에 특히 코스닥은 저점에 150%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만큼 그다음부터는 상승 기회가 둔화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 테이블에서 실적 장세이긴 하지만 결국은 기저 효과에서 유동성 장세 초기에 가장 주가는 상승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승 탄력 기울기가 또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역시 스타카토 전략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맥점 매매예요.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뭐 장이 좋다 하도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것을 지금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첫 번째 안국약품인데 아까 이제 바이오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제 사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도 있긴 하지만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달에 들고 나와서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뭐 지수가 내리면서 재미도 못 봤는데 다시 한번 그 포인트에 와 있다. 성장 호르몬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정권에서도 결국 진단 키트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인증, 그러니까 뭐 자가 진단하는 게 슈마시스가 있고요, SD 바이오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레피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레피젠. 그래서 레피젠 회사가 있는데 이 안국약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안국약품에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사실 레피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장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SD 바이오센스가 상장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 회사도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진 그런 회사고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한 게 바로 안국약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경남제약도 많이 올랐고 수제텍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오른다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때 하면 외바닥, 쌍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발하면서 윗수렴을 남겨놔요. 통상적으로 윗수렴을 남겨놓는다. 이것은 뭐냐면 분차트에서 쌍바닥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번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자리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9,5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정고점 일단 짧게 보시죠.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안국약품 살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제공약주입니다. 지오엘리먼트. 지오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대응이 괜찮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시가총액이 1,500이고 1,500억이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앵커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전체 물량 620만 주예요, 이 회사가. 근데 1년 동안 나갑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서 하면 전체 150만 주밖에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전체 근데 그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거는 아직 1년. 시간이 1년이에요. 1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익사이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럴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 이 동사는 신규 상장할 때 경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537대 1.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독보적인 기술이 뭐냐면 캐니스트라고 있어요. 캐니스트는 뭐냐면 그 반도체용 고순도 화합물 보관 용기예요. 거기에다가 초음파 레벨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과거에는 거의 일본에 의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소부장 국산화에서 좀 우리가 숨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시어 95%나 되네요. 상반기 매출이 116억에 영업이익도 한 40억 정도니까 상당히 이게 뭐 좀 영업이익률도 좋은 거죠. 앞으로 우리가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주식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익률, EPS를 봐야 돼요. 그럼 EPS는 위에서는 지금 뭐 증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EPS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노란색은 다 과매도권이에요. 네 번째 거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매끄럽게 보실까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음선 7개를 들이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오실리트 12거든요. 음선 이렇게 좋은 회사가 7개 정도면 이때는 매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요. 예, 대략 시초가에서 23,0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7,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지오엘리먼트까지 두 번째 종목 봤고요. 세 번째 종목이 MBT 되겠습니다. MBT 같은 경우는 조금 속상한 건 사실 이것도 제공약주인데 위원님과 함께하는 그 가격 전략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속 끌고 가신 분들이라면 지난주에 있었던 26% 하락 이게 좀 타격이 컸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진짜 완전히 언더퍼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동사는 국내 넘버원 모바일 포인트 광고 플랫폼 업체예요. 공모가가 19,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메타버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연휴 동안에 CNBC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부동산이 5억 달러, 이게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 시장이. 그래서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나고 5억 달러면 대략 우리 돈 한 6천억 정도 되겠죠. 그 시장에서 이제 선점하는 게 좀 임자겠죠. 그것을 먼저 한 게 얼스2가 있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켓시어가 한 60% 돼서 거의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가상 거기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래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뭘 하냐면 그 가상 부동산 플랫폼 세칸 서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좀 비록 선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35억에서 내년에 한 79억 정도로 한 130% 정도 증가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 실질장사했을 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인플레이션 그런 것보다도 영업 증가율이 높은 회사가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넥스트 내려가지고 AS에 대해서 비교적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잘 하셨잖아요. 어려운 양에서도 거의 매수가 근접했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도 많이 앵커님 말씀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공략 포인트고 AS 겸 들고 나온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거의 하락 10파동 오면서 51%나 빠졌어요. 이게 노란색의 거의 과매도권이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격도 과다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셔도 양선 다음에 장대 음선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번 주는 양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까요? 한 시초가에서 17,000원 정도 매수는 무료였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기억해 주시고요. 앞선 AS 종목들도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시다고요? 어떤 내용들 전해 주실 거예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 많이 계좌들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좀 복구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내리만큼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2월을 꽃피울 또 다커스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8시 반부터 오늘 하루 종일 2월 첫 거래일인데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물론 저희 노란 톡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오늘 생생하게 라이브에 같이 참여하셔서 오늘 또 좋은 종목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